짜잔! 자, 충남 온라인 학교 통합과학 세 번째 시간을 같이 진행할 우리 누구? 이젠 알잖아. 신바람 박선생 박영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좀 며칠 지났다, 그치? 그래서 좀 보고 싶었지? 그래, 보고 싶었을 거야. 아니야, 부정하지 마.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몰라. 얼굴은 모르는데 좀 보고 싶었어요. 쌤이 선생님 우리 통합과학의 댓글은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그래도 다른 과목 댓글들은 보거든. 그러면서 우리 맑은 물 청정수 누나 마 없는 사람 엄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 있는데 안 불렀다고 또 삐지지 말고,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기본 아닌 기본을 끝마쳤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도플러 효과도 했고 적색 편의도 했고, 그로부터 우주는 어떻다? 팽창한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 이론은 빅뱅 이론이 결국엔 지금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 이렇게 확립된다 하면서 표도 간단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본 맞췄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주의 시작과 그 시작 지점부터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입자들이 언제쯤부터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텐데요. 쌤이 저번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 수업은 언제라고? 그치. 학교 휴업이 끝나고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그때 선생님보다 더 훨씬 잘 가르치시는 과학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이 본 수업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뼈대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선생님의 수업은 그 뼈대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쌤이 살과 근육으로 길을 터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쌤이 수업을 하는데 살과 근육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게 생물 말고, 생명학 말고, 우리 비유다, 비유.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살과 근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몇 단어냐? 이거 어딨어?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렇구나. 요렇게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핵심 내용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 내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융합을 하셔서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들아 좀 생각 좀 해봐. 왠지 통합과학 수업 왠지 좀 시작할 때 좀 허전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말로 브라브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다른 수업에 비해서 뭔가 약간 허전한 모습이 있었어요. 학습 목표를 난 얘기를 안 했네, 이제까지. 원래 학습 목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땠으면 좋겠냐면은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통합과학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통합과학 선생님이 이 녀석? 아니 이 녀석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놀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지금 한 번만 딱 얘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없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요,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을 놀래킬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 원자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자료화면 같이 보자. 자, 자료화면 딱 보면은 역시나 아주 멋진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선생님 그 구호를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 구호 외칠 건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시동 거세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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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시동 거십시오. 시동. 자, 들어갑니다. 뉴윈드 신바람. 같은데 약간 아직까지도 좀 약간 좀 비리비리해.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의 열정이 조금씩 식고 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계속 발전하는 모습 끝. 자, 우리 신바람 박 선생의 통합과학, 물질과 규칙성. 자,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갔더니 한 점에서 시작했대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깨춤 또 치고 시작한다. 뱅뱅뱅. 좋습니다, 여러분들. 빅뱅 이론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빵
빵 하고 만들어졌답니다. 우주가 빵 하고 만들어진 것. 이게 바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과학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저번에 빅뱅 이론의 확립 과정에서 선생님 표로 대충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그걸 여러분 뭐 보라고 했었어요. 예, 쌤이 대충 설명했어요. 자, 이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겁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와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는 팽창 안 한다. 아유, 팽창하면 내가 모를 리가 있나? 나 아인슈타인인데. 그래, 그래서 우주는 멈춰 있을 것이다. 바로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었죠. 그의 반면에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는 무엇을 주장했죠? 아니요, 우주 팽창해요. 팽창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상식선에서 먼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누구나 하는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인데 여기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공식에 의한다면 우주는요 멈춰 있을 수 없었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을 본인 스스로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값을 도입해서 우주의 팽창이나 수축에 대해서 반대값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정적이다. 이렇게 식을 바꾼 거죠. 이 바꾼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내 인생 일대의 최대 실수야. I'm mistake.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팽창하지 않는다. 프리드만은 팽창한다. 자, 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 허블이 우주에 대해서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했죠. 야, 이 녀석들이 이거 거기서 논의해봤자 뭐하냐. 내가 딱 나왔어.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나왔죠. 허블 법칙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V는 후퇴 속도 V는 HR이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야, 이거 상식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우주는 팽창하는 거래. 관측도 그래. 그럼 우주가 팽창하는데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할까? 자,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건요 어쨌든 상식을 벗어나는 관측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본인의 상식선에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호일이 주장했던 건요 정상 우주론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아. 그래, 팽창하는 거 알겠어. 근데 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정상이라는 거 그게 뭘까?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에 반면에 가모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빅뱅 우주론. 두 개가 딱 붙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 지지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주가 팽창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본인의 이제 상식을 대입한다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의 편을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손에 펜을 들고 있는 사람 누구? 펜지어스. 펜지어스와 윌슨이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면서 빅뱅 이론이 맞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빅뱅 이론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죠. 자, 우주 배경 복사? 이건 또 뭘까? 이런 내용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빅뱅 우주론 그리고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정상 우주론입니다. 정상 우주론. 자, 팽창해요. 우주는 팽창하는 거 맞아.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빅뱅 우주론이든 정상 우주론이든 둘 다 팽창한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몸집이 커져요. 선생님의 몸집이 커지면 그냥 커지겠냐?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먹었으니까 커지겠죠. 살이 붙을 거 아니야. 살이 붙으니까 이제 몸집이 커지겠지. 그게 정상적인 거야. 뚱뚱한 사람들은 많이 먹었으니까 뚱뚱한 거야. 그치? 물론 선생님이 겉보기에 넣었지만 선생님 이게 다 근육입니다. 근육. 자,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호일이 주장한 건요. 정상 우주론이에요. 우주가 팽창해? 그렇다면 우주가 무언가를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 사람이 뚱뚱해질 때 살이 생기는 것처럼 우주도 안에 물질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즉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해요. 근데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합니다. 우리 조혜성님, 선생님 지방이 팽창함? 아니요, 저 근육이라고요. 선생님 수업 똑바로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질량이 부피랑 같이 증가하니까 밀도는 변함이 없겠죠. 밀도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 밀도가 그대로예요. 그러면 온도는요? 우주의 온도는 변화될 이유가 없겠죠. 우주가 팽창하는 만큼 질량도 증가했어? 그럼 에너지도 증가한 거니까 결국 우주의 온도 자체는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죠. 상식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요. 정상 우주론이 우세합니다. 여기 하트 표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하트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그 반면에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걸까요?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가 팽창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데 부피 증가하는데 질량은 어떻다? 물질이 새로 생길 수는 없다 이거야. 그렇죠? 물질이 어떻게 새로 생겨?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다 이거죠. 질량이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은 그대로야. 알람, 서열, 하트, 땡큐. 자, 여러분들 부피 증가하는데 질량은 그대로야? 그럼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 하트 그만 날리고 이제 밀도 낮아지겠죠. 밀도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어떤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에 백의 에너지를 줘요. 그리고요, 더 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백의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맨 처음의 구역은 좁은 공간에 백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넓은 공간에 백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지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팽창합니다. 팽창하는데 맨 처음에 질량이 그대로 유지된대요. 즉, 맨 처음에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 빅뱅 우주론이 결국에는 우세하게 됩니다. 여기에 못을 박는 게 누구라고? 항상 공부 열심히 했던 애, 펜지어스. 그렇죠. 펜지어스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확실하게 정설로 자리 잡게 되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했던 입자의 형성 그리고 우주의 온도, 그게요 실제 관측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완전히 확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자가 형성되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주의 온도가요 약 2.7켈빈 정도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우리 절대 온도 다 알죠? 2.7켈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한 점으로 모을 거예요. 한 점으로. 자, 우주의 우리가 크기를 137억 광년이라고 정하고 그리고서는 한 점으로 모읍니다. 한 점으로 쫙 모았을 때 이때 온도는 약 10의 28승 켈빈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때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10의 28승 켈빈보다 더 높은 온도는 나오기가 어렵겠다. 그치? 이게 시작이었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는요. 플랑크 온도라고 해서 10의 32승 켈빈인 온도까지 규정 짓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1점 이제 뭐 3인가 4인가 곱하기 10의 32승 켈빈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온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겁니다. 10의 32승 켈빈 어마어마한 온도인데 이 온도를 넘어가면 이제까지의 물리 법칙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10의 32승 켈빈이에요. 그래서 모순적인 얘기지만 10의 32승 켈빈보다 더 높은 온도가 측정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상식으로 뭐야 이거 갑자기 숫자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있구나. 플랑크 온도라고 합니다. 자, 시간도 보니까요. 입자가 생성되는 시간이요.
10의 마이너스 35승 켈빈이래요. 10의 마이너스 35승 켈빈. 자, 여러분들 그냥 아주 그냥 이쁘게 전부 다 그냥 수업 교재를 다 다운받아서 보고 있으니까 PPT가 안 넘어가도 아무도 군말을 안 하는구나. 이런 이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입자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35승초보다 더 짧은 시간은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 플랑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라는 걸 빛의 속력으로 갔을 때 몇 초가 걸린다 이렇게 나타낸 건데, 참고로 플랑크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고요. 그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를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0의 마이너스 44승초가 걸린답니다. 10의 마이너스 44승초. 이 대단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이런 거 있다는 거 알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거 안다고. 나 수준이 좀 있다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그림 봐봐. 그림 보면 빅뱅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훅 팽창하다가 그 다음에 좀 일정하게 가죠. 이 그림이 약간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됐는데, 지금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져야 돼요. 조금씩 더 커져야 돼요. 계속 팽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맨 처음에 빅뱅이라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급팽창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렇게 급속도로 팽창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그 공간이 넓어졌어. 폭발의 힘만큼 넓어졌는데 물질들이 생기면서 물질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게 될까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쵸? 중력이 존재하겠죠. 이 중력 때문에 서로 팽창하려는 힘이 조금씩 상쇄되겠죠. 그래서 팽창하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모델에는요, 계속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과 물질 사이의 간격도 멀어지죠. 그럼 중력이 약해질 테니까 더 팽창할 것이다. 아니면 중력과 팽창하려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유지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지고 결국에는 우주가 수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자, 이 세 가지 모델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여러분이 좀 알면서 내가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원자의 형성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노파심에 의해서 여기 온도 내려간다는 거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노파심에 의해서 우리 기본 개념 하나만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은 학생들이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원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써있네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어떤 전하를 띠죠? 핵이라는 건 왜 플러스 전하를 떼요?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쵸,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중성자는요? 중성이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 플러스 전하가 되겠죠. 여기서요, 이제 우리는 편의상 양성자를 프로톤의 약자 P로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중성자는 뉴트론의 약자 N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전자는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원자 자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잘 어우러져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량 좀 볼까? 우리 원자 핵과 전자의 질량 누가 더 크죠? 원자 핵이 훨씬 크죠. 그렇죠? 양성자가 우리 전자의 2000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중성자는요,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운데 아주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중성자도 전자보다 2000배 정도 무겁겠네요. 자, 2000배 정도 무겁다는 건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봤을 때 선생님 어깨에 먼지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먼지가 보일까요? 선생님이 보일까요? 물론 선생님이 보이겠지. 선생님 얼굴이 원체 잘났냐? 그치?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무나 작은 질량이기 때문에요, 전체 질량에서 전자의 질량은 무의미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질량을 얘기할 때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핵이라는 건 전자에 비해서 많이 무겁대요. 그럼 핵은 이동이 가능할까?
이동이 어렵겠죠? 무거우니까. 반면에 전자는 가벼우니까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수소 원자를 보면요, 수소 원자를 보면은 양성자가 1개네요. 그리고 헬륨 원자를 보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입니다. 자, 우리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예요, 중성자예요? 저 다들 아시죠?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1개이기 때문에 원자번호 1번이라고 하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원자번호 2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면 그 주변을 도는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힘도 다르겠죠? 힘도 다르기 때문에 화학 반응, 성질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의 종류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수소는 밑에 1이라고 표시했어요. 바로 프로톤이 양성자가 1개 있다. 헬륨은 2개 있으니까 2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소도요, 양성자 하나 갖고 있는데 중성자가 껴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소와 중성자가 껴있는 수소는 질량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똑같이 수소인데 질량이 다를 거야. 헬륨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는데요. 주기율표상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지만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질량을 표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입니다. 먼저 수소 원자핵이에요. 수소 원자핵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프로톤 하나 있네요. 하나 있으니까 예, 원자번호 1번 아래쪽에 표시하죠. 그 질량수는요, 프로톤 1개 있어요. 우리가 프로톤의 질량을 간단하게 1로 잡자 이거야. 그러면 질량 1. 그래서 위에도 1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옆에 건 이제 어떻게 될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질량 차이가 약간 나는데 아주 약간 난다고. 아주 약간 난다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로 놔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중수소라는 건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는 밑에 1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질량수는 이제 몇이 되는 거예요? 질량수는 2가 돼야 되겠죠. 질량수는 2가 돼야 되겠죠. 자,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 밑에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 몇? 그치? 1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질량수는 중성자가 2개 있어요. 중성자가. 그러면 3으로 나와야겠네요. 질량수 3. 이해되시죠? 자, 이제 헬륨 원자핵 봅시다. 헬륨은 크게 2종류가 있대요. 2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보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1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질량수 몇으로 나올까?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또 기본 개념 잠깐 잡고 넘어갑시다.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걸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원자를 살펴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네. 원자핵을 뜯어보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끝이야. 그럼 이제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까지 질량수도 따지고 다 따졌는데 이 큰일 났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쪼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기본 입자인 쿼크로 나뉜답니다. 쿼크. 그래서 양성자는요, U라고 써 있는 게 2개 있고 D라고 써 있는 게 1개 있네요. 그리고 중성자는 U라고 써 있는 게 1개 있고 D라고 써 있는 게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공부하려는 열정들이 있는데 쌤이 또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죠. 예, 쿼크라는 거 바로 기본 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 입자. 자, 여러분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는요, 경입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쿼크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전자라는 거예요. 전자. 근데 이 경입자도요, 6종류가 있거든요. 전자,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 그리고 뮤, 타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뮤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전자만 얘기해요. 왜냐면요, 뮤랑 타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얘들 불안정해요. 그래서 뮤가 뮤로서 존재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전부 다 붕괴가 일어나서 전자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쿼크도요,
업커크, 다운커크, 참커크, 스트레인지 커크, 탑커크, 버텀 커크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안정한 거 바로 업커크와 다운커크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느낌 오는 친구들 다 아시겠죠? 아까 저희 댓글에도 나왔었는데 업커크, 다운커크 예 그겁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U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업커크 그리고 D라고 되어 있는 게 다운커크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요. 전자라는 건 우리가 전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왜 우린 똑똑하니까. 그치? 근데 업커크와 다운커크 보니까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는다고요.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는답니다. 아 이거 뭔가 이거 숫자가 좀 지저분해. 우리는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거 이해해줘야 돼. 우리 전에 3.26강년 파섹이라는 단위 쓸 때 얘기했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크가 먼저 발견됐겠니? 아니면은 우리 양성자가 먼저 발견됐겠니? 커크가 훨씬 뒤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전자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구나.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 같은 경우 보니까 업커크 2개, 다운커크 1개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우리 또 분수의 덧셈 뺄셈은 이제 띄었지? 그래서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자, 중성자의 경우는요. 업커크 1개와 다운커크 2개가 있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아우, 0. 예, 전하량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원자는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양성자를 보니까요. 업커크 2개 그리고 다운커크 몇 개? 다운커크 몇 개? 다운커크 그치 1개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성자는요. 업커크 1개 그리고 다운커크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요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생소해서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업커크 2개, 다운커크 1개인 게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업커인 게 중성자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일단 마무리 짓고 합시다. 마무리 진다 그래서 수업 끝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벌써 끝났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우리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자, 정상 우주론 뭐라 그랬어요? 우주가 팽창해 안 해? 그치 팽창해. 팽창해야 돼. 팽창하는데 우주가 어떻게 팽창한다? 그치 정상적으로 팽창한다. 선생님 덩치가 커져. 선생님 덩치가 커지니까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우주도 마찬가지야. 팽창이 당연히 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쵸? 그리고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는요. 일정하고요.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다. 자, 빅뱅 우주론은요. 빅뱅 우주론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쵸? 똑같이 우주 팽창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자,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은 어떻다? 질량은 일정하다.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해요. 질량은 그럼 밀도는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우리 유준규 학생 쌤 텐션 하네 그렇게 썼는데 선생님한테 고운말 써줘야죠. 선생님 열정이 너무 뜨거우시나 이렇게 써줘야죠. 자, 여러분들 아까 뭐 헬륨 원자의 그 부분에서 잠깐 했나 봐요. 예, 그때 이제 방송에서 약간 저희가 있었나 본데 선생님이 살짝 다시 그럼 설명해 줄게요. 예, 이게 또 들어야지. 그치?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한참 뒤로 가네. 이게 또 우리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또 이제 땀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보세요. 헬륨 원자핵이에요.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아까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고 양성자의 개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헬륨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 2개니까 2개를 어디다 표시해요? 하단에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중성자 하나 껴있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질량수 3으로 되어 있겠죠. 질량수 3으로. 자, 그 다음에 헬륨수. 아, 여기 또 힘도 뒤로 가면 좋겠네요. 내 이름은 원호연. 아, 원호연 씨.
인생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니네 성공할 일만 남았는데 뒤로 가면 어떡하니? 예, 선생님도 배고파요. 고기로. 자,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두 번째 헬륨4예요. 헬륨4 느낌 오지? 이거 질량수 몇이니? 4죠. 그럼 원자 번호는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래서 2와 4로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와 헬륨은요. 수소일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헬륨은 질량수가 4인 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존재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PPT 여행을 떠나봅시다. 앞으로 쭉쭉 갑니다. 아까 다 했던 거 다 기억하시고 우리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입니다. 빅뱅이 일어났어요. 빅뱅 빵 하고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양성자는 업커크가 몇? 업커크가 몇? 그치, 업커크 2개. 그 다음에 다운커크 1개. 네, 중성자는요. 중성자는 업커크 1개, 다운커크 2개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질 거야. 합쳐지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원자핵이라고 하죠. 원자핵. 그리고 이 원자핵이 누구를 만나면 원자가 될까? 원자핵은 전환이 되죠. 그치? 전자를 만나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자들이 뭉쳐서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 은하들이 모여서 우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요. 우주의 탄생부터요. 시작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입자들이 생성됐는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오늘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요. 약간 맛만 보여주고 그리고 끝낼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빅뱅 시작 직후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대요. 빅뱅 시작 직후는 온도가 너무 높아. 근데 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을까?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의 운동이 어떨까요? 굉장히 활발하겠죠. 자, 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할 거야.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양성자가 가만히 있더라도 전자가 있으면 쫙 와서 끌려야 되는데 이놈이 훅 지나가네. 훅 지나가. 아름다운 소녀, 예, 지금의 와이프가 되겠죠. 지금의 와이프를 선생님이요. 결혼하기 전에 탁 어느 순간에 봤어요. 그럼 난 끌린다고. 끌리는데 아이고야 나 버스 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이러고 만나진 못하겠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히려 결합을 못하는 겁니다. 결합을.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높아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생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0의 28승 켈빈이라는 이 온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질은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예,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내려가겠지만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되기 전까지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즉 입자와 반입자라는 게 만나서 빛이 만들어지는 쌍소멸과 그리고 빛들이 만나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쌍생성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어렵죠. 이해가 어렵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쌍생성과 쌍소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디락의 홀 이론. 예,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나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정도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디락의 홀 이론이라는 게 있고, 예, 홀 인원? 홀 인원 뭐야 이게? 예, 홀 이론. 예. 쌤이 또 홀 인원을 좋아하잖아. 예. 홀 이론. 예. 홀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만의 다이아그램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쌤이요. 요거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디락의 홀 이론. 자, 디락은요.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이렇게 가정했어요. 진공에는 전자들이 가득 차 있다. 예, 진공에는 전자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진공이라는 건 에너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럼 에너지가 낮은 거죠.
그리고 과학에서는 낮은 에너지 상태를 뭐라고 하죠? 안정하다. 힘이 없으니까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디락은요. 진공 상태에 전자들이 이렇게 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일단 과설을 세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인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쌤이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들이요. 에너지를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튀어 오릅니다. 튀어 올라서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돼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구멍이 생기겠죠. 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홀 이론이에요. 여기 구멍 생겼다고요? 구멍 생겼어. 자, 보세요. 에너지를 받아서 입자가 만들어졌어요. 입자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 쌍생성 같은 겁니다. 빛이라는 거 에너지죠. 에너지를 받아서 입자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입자들은 지금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홀로 내려가고 싶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전자라고 한다면 얘는 전자가 나왔던 구멍, 반전자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와 반전자가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먹었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왜 지금은 이런 게 안 일어나요? 자, 이거 막대한 양의 에너지. 이 당시에는 10의 28승 켈빈이에요. 주변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야. 근데 지금은 지금 아무리 봄 날씨라서 더워졌다 그래도 밖에 나가면 20도잖아. 그치? 이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약간 어거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이론 자체가요. 지금 관측이 됐다기보다 우리가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면 이런 과정이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인 거죠. 이론. 요건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 수업 자료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쌍소멸과 쌍생성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서 빛이 방출되고요. 그 다음에 쌍생성이 되면서 빛과 빛이 만나,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 입자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럼 우주는 팽창할 테고 온도는요. 온도는 점점 더 떨어지겠죠. 저 10의 마이너스 6승초까지 왔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 자, 이때 온도는 약 10의 13승 켈빈 정도까지 다운됐대요. 쿼크들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어요. 아까 양성자는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1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라고 얘기했었죠. 자, 질량을 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 비교했을 때 중성자가 약간 크대요. 자, 여러분들 질량이 크다는 건 무엇이 또 크다는 걸까?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에너지. 자, 수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비슷비슷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질량이 크니까 에너지가 크대. 이게 무슨 말일까?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크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입자를 가속시켜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그 아인슈타인이 내세웠던 이론 중에 E는 M 많이들 알죠? 그렇죠? E는 mc제곱. E가 뭐예요? 에너지죠. 그리고 mc제곱에서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럼 M은 뭘까? 질량입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일정하면 우리가 그걸 상수로 취급하자고요. 그러면 E는 곧 뭡니까?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즉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입자 가속기에서 에너지를 막 줘요. 가벼운 입자에. 그럼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빛의 속력에 90%, 99%까지 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요. 속력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입자의 질량이 증가한대요. 즉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바로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원리라는 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량이 증가하면 에너지도 많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 비교했을 때 중성자가 약간 무겁대요. 중성자 에너지가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나갈 때 중성자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업 마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잠깐 볼까요? 자, 아까 우리 헬륨이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당황했었어. 예, 딱 봤을 때 너무 프로페셔널하니까 못 느꼈지? 예, 좀 당황했어. 나도 사람인지라. 예.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이 바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다른 쪽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키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다른 쪽으로 성공하는 학생들도 공부도 잘해서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일이 꼬였을 때 정말 혹시나 일이 꼬였을 때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는 보험 정도는 드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 실력 키워서 꼭 성공의 밑바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냐? 자, 어쨌든 우리 여기서 끝낼 거고요. 오늘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어지는 것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원자핵 만들어지고 전자 만나서 원자 만들어지고 별과 은하 만들어지는 거 진행하겠죠? 예,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수업 한번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늦지 말고 꼭 들어오세요.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You win!